빼놓을 수 없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을 제일 잘 돼 있는 기록이 자기 손 안에 있잖아요. 네, 그럼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자, 안녕하세요. 이승관입니다. 오늘 발표할 거는 다텔북의 포스팅 주소 클릭하시면 제가 아침에 지금 바로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PPT를 하나 만들었거든요. 보이시나요? 네. 자살 예방 프로젝트 보이십니까? 어떻게 이거가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오픈스페이스 쪽에서 일을 나가다 보니까 강서구청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강서구청이래요. 그래서 거기에서 오픈스페이스가 강서구청하고 관악구청 쪽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답니다. 그래서 그번에 처음에 이제 구청장 위시하에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하고 해서 이제 심도 있게 한 게 참여자가 일반 시민하고 선생님들 합해서 한 14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.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느낀 거에 대한 걸 제가 지금 그 체크리스트에 기재를 하고 있다가 아침에 바로 그냥 PPT로 넘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옵니까 지금? 아니. 자, 일단 바로 밑에 프로필은 제 프로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한번 넘어가시고요. 자,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제일 처음이 가정에서 돌본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정에서 그 자살 증후군에 대한 부분들이 그 무관심이 사고를 많이 유발시킨다는 얘기를 좀 많이 좀 했었어요.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렵거나 가정이 해체된 상황에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.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한두 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하셨던 부분들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을 좀 자살하려는 사람들한테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. 그래서 본인이 자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떨 것인가를 갖다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미리 연상을 시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만남을 좀 추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인척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강서구청의 보건소장님이 자기 외삼촌인가 자살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홀로 지내는 분들을 유심히 좀 관찰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세 번째, 그래서 혼자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유심히 좀 관찰을 많이 한다. 그래서 이 관찰자들은 누가 관찰을 할 것인가? 보건소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자원봉사자들,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경찰관들이겠죠.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정된 인원들만 가지고서 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연구를 합시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도 일단은 대화를 거부하고 자기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좀 무겁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.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오픈 스페이스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좀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. 굉장히 좀 요 부분을 위험 고증후군에서 위험군에서 이거 건져내야 되는 하나의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합시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했던 것 같고요. 제가 하나 이제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, SNS라는 대화, 이렇게, SNS라는 말을 딱 꺼낸과 동시에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를 다 거부를 하시더라고요. 젊은 분 한 분만 오셔서 일단 제가 카메라에 신경 쓰느라고 이제 회의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했었던 부분들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112나 119에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찍어서
사람을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찍어서 포스케어를 해서 보내고 그 포스케어 쪽에서도 각 경찰서라든가 지자체에서도 112나 119 센터 마냥 포스케어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그 공유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상시 준비할 수 있고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었던 내용입니다. 이 부분은. 그래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 112나 119 신고를 하더라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꾸 위치가 어디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스케어는 물론 본인들이 또 주소를 갖다 찍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주소다 보니까 어디 위치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거란 얘기죠. 신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요거를 올려봤었는데 SNS라는 말 자체가 그냥 무거운 건지 그래서 시민들이 저하고 대화를 좀 거부해서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. 이 부분은.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는 활동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좀 시민들이 요구사항하는 상황이죠.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자살 고위험군들이 많더라. 특히 강서구청 시민들이 1위였답니다. 전국에. 그래서 처음서부터 시기적으로 했던 게 이제 강서구청에서 했었던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게 있는데 좀 말만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행동하고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. 제안을 좀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클로징 멘트 쪽에 그러니까 끝나는 부분에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상황에서 왜 자살하는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이슈화하지를 않느냐, 이런 것이 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.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거 대화를 하고 뭐 가정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부분이지만 경제 문제를 이슈화를 하진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, 그 부분도 이제 뭐 지자체 혼자에서만 뭐 문제를 전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공유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대두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좀 올려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좀 상당히 좀 많으셨어요.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, 이제 대학 교수분들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면담을 하다 보니까 자살 충동 상당히 많이 겪는답니다. 가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인 문제, 가정 파탄,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면담을 선생님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면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.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가서 할 부분이 아니라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슈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게 제목 자체가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발표를 하면서도 그쪽에 강서구청에 계시는 분은 전부 다 하셨던 말씀이 자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주제 자체가 무겁다 이런 부분 그래서 발표하면서도 무거웠었지만 일단은 한 번씩은 우리가 SNS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C4에 여기 포스팅 주제에 10일 이거 지금 저기를 안 했습니까? 보신 분들 숫자하고 댓글 개수가 맞으면 다음 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. 질문들 전부 댓글로만 달아주세요. 네, 그럼 끊겠습니다.